판다스 첫 번째 실습입니다. 가장 먼저 사용할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텐데요.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해 주시게 되면 제 GitHub에 있는 데이터 언더스코어 01이라고 하는 폴더가 복사되어 저장됩니다. 여기 있는 폴더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언더스코어 01이라고 하는 것이 폴더 아이콘이 있고요. 그래서 클릭해 봤었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튜브 언더스코어 랭크라고 하는 CSV와 엑셀 파일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와 보고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있는 한글 폰트 사용은 저희가 그래프 작업을 아직 하지 않을 것이라서 생략하도록 할 거고요. 유튜브의 인기 채널 살펴보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에는 채널의 이름과 그 채널의 카테고리, 구독자 수, 조회수, 영상 개수 등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작업부터 해보도록 하죠. 임포트 판다스 알리아스 PD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PD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판다스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것, 임포트 방법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파일을 읽어올 텐데요. 엑셀 파일을 읽어올 때는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read exce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고요. CSV 파일을 읽어올 때는 read CSV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파일의 이름을 주는 것이고요. 이 read excel 같은 경우는 콜앱 환경에서 엔진을 반드시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오픈 파일 엑셀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read excel과 read CSV라는 것을 이용해서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유튜브의 랭크 엑셀 파일을 읽어오는 것인데요. df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df equal 해가지고 pd에 read excel을 사용하시고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 언더스코어 01이라고 하는 폴더 있죠. 그래서 그 폴더 이름부터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언더스코어 01 그리고 슬래시 기호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 유튜브 랭크.excel 이라고 주시고 지금 리드 엑셀의 경우 환경이 콜앱이잖아요. 그러면 엔진 해가지고 오픈 파일 엑셀을 주셔야 돼요. 예전에는 주지 않아도 되는데 라이브러리가 이제 버전업 되면서 이 리드 엑셀 할 때 이 엔진이라는 것에 오픈 파일 엑셀을 지정하지 않으면 잘 못 읽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df라는 것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혀온 것이에요. 프린트라고 해서 타입을 하나 출력해 볼까요?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 카피본, 이게 복사하는 거예요. 메모리는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둡니다. 실행을 해서 보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 CSV 파일을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템프라고 하나 주도록 할까요? 그리고 pd.read CSV로 주시고요. 경로를 포함해야 되니까 데이터 언더스코어 01 주시고요. 똑같이 유튜브 랭크인데 확장자가 다르죠. CSV라고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프린트에서 타입 df, 템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데이터의 구조 확인입니다. 이렇게 읽어온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헤드, 테일, 인포, 쉐입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볼 텐데요. 헤드하고 테일은 내용을 처음부터 n개 또는 마지막 n개 행을 가져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헤드를 써보도록 하죠.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 중 첫 5개 행이에요. 그러면 헤드 한 다음에 그냥 가로 열고 닫아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숫자를 써도 되는데 5개다 이런 식으로 정수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행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0, 1, 2, 3, 4라고 나오는 게 인덱스죠. 그래서 인덱스가 지금 0부터 시작하고 일씩 증가하는 숫자 형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읽어온 템프에 대해서도 그대로 확인해 볼까요? 내용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df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타이틀, 카테고리, 서브스크라이버, 뷰, 비디오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5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개라던가 콤마라던가 만이라던가 억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숫자들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취급받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에다가 코드를 하나 넣어서 이번에는 테일을 해보도록 할까요? 테일을 하고 3개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뒤에서 3개, 그래서 997, 998, 999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999까지 나오니까 1000개의 행이 있는 데이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의 행의 개수와 각각의 컬럼의 정보 및 메모리 사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을 볼 텐데요. 바로 info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fo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1000개 entries, 여기서 entries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0개 행이 있다로 보시면 되고 0부터 999까지의 레인지 인덱스라고 종류가 표기되어 있어요. 인덱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 레인지 인덱스라는 것이고요. 컬럼은 5개가 있는데 그 5개 컬럼에 대해서 이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빠진 것이 없이 다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타입은 모두 다 오브젝트. 여기서 말하는 오브젝트라는 것은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메모리 사용량인데요. 메모리 사용량이 39.2 플러스 킬로바이트로 되어 있죠. 여기서 플러스 기호는 더 있을 수 있다, 더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나 오브젝트 타입이 있는 것에 이런 더하기 기호가 붙어 있는데 이럴 때 실제 사용량을 모두 다 보고 싶다면 메모리 use age에 대해서 db라고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주시게 되면 메모리 usage가 이런 식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행과 열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df.shape, 이 shape이라는 것은 함수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았던 head, tail, info라는 것들은 함수지만 shape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름하고 바로 실행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튜플 구조고요. 앞에 있는 것이 행의 수, 뒤에 있는 것이 열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의 구성 요소를 확인해 볼까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 그 다음에 컬럼스, 그리고 values 영역인데요. 각각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df 점 찍고 인덱스, 그러면 인덱스가 레인지 인덱스 종류이고 0부터 하나씩 증가하고 1000에서 멈춘다. 그래서 0부터 999까지이고 일씩 증가하니까 1000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df.columns,
컬럼스 같은 경우는 인덱스 타입이고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로 나오죠. 그래서 문자열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인덱스, 컬럼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값을 이제 보시고 싶으면 df.index.values라고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값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데이터 타입이 array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array라고 나오는 것은 numpy의 n dimension array예요. 얘는 배열 연산에 굉장히 강력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ND array는 연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내용이 기니까요. 우선은 10개만 볼게요. 이걸 인덱싱이라고 하는데 10개만 확인해서 놔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럼스라는 경우도 df의 컬럼스의 values 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또 array죠. 그래서 타입이 array로 됐기 때문에 얘도 뭔가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values죠. df의 values 를 확인해 보면 2차원 구조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대괄호가 하나 열리고 두 개 열리고가 중복되어 있잖아요. 그럼 2차원인 거예요. 여기는 1차원, 여기는 2차원. 그래서 얘는 numpy 배열 중에서도 2차원 배열로 보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의 한 개의 컬럼은 시리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 여러 개의 컬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의 컬럼을 가져오는 방법을 봐야 되겠죠. 어떻게 가져오시게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 뒤에다가 대괄호 열고 컬럼명 쓰시고 컬럼명을 닫으면 시리즈 한 개를 가지고 오는 인덱싱을 하게 됩니다. 작업해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에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은 상태에서 컬럼의 이름 비디오라고 써주시면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하나의 컬럼을 가져온 것이고 그 컬럼은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름을 S로 줘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시리즈에도 헤드와 테일과 같은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헤드라고 해서 5개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5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름이 비디오고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의미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 더 있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뒤에 대괄호 속에다가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스트로 컬럼명을 나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다, 가져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아래에다가 코드를 추가하고 하나 또 해볼까요? 템프라고 이름을 주고요. 자, 이 대괄호의 의미는 인덱싱을 하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제가 내부에도 대괄호를 쓸 텐데 이 대괄호의 의미는 그냥 목록이라는, 목록을 만들고 싶다는 의미의 대괄호예요. 그래서 대괄호 기호든 소괄호 기호든 어떤 기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 이름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대괄호는 인덱싱을 하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인덱싱 내부에 또 대괄호가 이렇게 사용되면은 이것은 목록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디오라고 하나만 넣었어요. 그래도 얘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temp.head 해가지고 3개만 해볼까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3개만 나왔고 네임이나 데이터 타입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 데이터 프레임이죠.
자, 이렇게 출력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콜앱 환경이라서 이렇게 멋지게 보이는 거고요. 프린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요. 여기서도 프린트 써볼까요? 자, 프린트를 썼을 때 시리즈는 동일하죠. 하지만 데이터 프레임은 약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거나 또 다른 환경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콜앱이 아닌 경우에 데이터 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도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목록을 쓰는 경우 비디오뿐만 아니라 위에 다른 컬럼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이틀,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나열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타이틀과 비디오가 함께 보여지게 되죠. 자, 시리즈의 구성 요소입니다. 시리즈는 데이터 프레임에 비해서는 단순하죠. 왜냐하면 시리즈를 모아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한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덱스가 있고 values라는 것이 있는 이런 구조가 되죠. 자, 그러면 인덱스부터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시리즈의 인덱스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 레인지 인덱스인 것을 볼 수 있고 0부터 1씩 증가하고 999까지 1000개 행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리즈의 values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이 지금 1000개의 값을 다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위에서 array라는 것만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내용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10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인 것도 확인이 되죠. 그래서 숫자들이 섞여 있지만 숫자랑 문자, 콤마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숫자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와 컬럼스, 그리고 시리즈의 인덱스는 대면산을 사용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인덱스든 컬럼스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개수와 동일한 것을 사용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을 채널부터 영상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볼 텐데요. 우선 현재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스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타이틀부터 비디오까지 5개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변경을 하실 때는 df.columns equal 하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꾸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하는데 헤드를 써서 2줄만 출력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컬럼의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고요. 나중에 나올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values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df의 values는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없고요.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대괄호 넣어서 여기에다가 대상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싱을 이용해서 변경한다 라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됐다라던가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직접 실습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